안녕하십니까, 고현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적용학습 현대소설 8강 김원일의 도요새에 대한 명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1976년도에 발표된 중편 소설이거든요. 이제 어떤 한 가족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뭐 환경 파괴라든가 정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두루두루 보여주는 뭐 물질 문명의 확산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는 작품인데, 이미 이 작품은 평가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언제 나왔냐면 2015학년도 9월 평가원에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원일 작품이 두 번 나왔는데, 한 번이 2011학년도 9월 평가원에 잠시 눕는 풀이라는 작품이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다음 이어서 2015학년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평가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가이자 작품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금 보이는 작품은, 오늘 보이는 부분은 이제 주인공 이제 내가 이제 그 새에 대해서 이제 새 조사를 하러 가는데, 그 새 조사를 하면서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지금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 간의 어떤 갈등도 좀 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물 관계도 좀 잘 이해하시면서 이 작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작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처럼 모든 구속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싶었다. 그러니까 새처럼 모든 구속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싶었어. 이때 나니까 당연히 이 소설은 1인칭인데 누굴 이야기하면 소설의 주인공 병국이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결국 새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예요. 새에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새처럼 모든 구속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싶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자유를 추구했어.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내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이 땅을 떠나 멀리로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나그네 새를 볼 때마다 간절하게 사무쳤다. 그러니까 결국 이 땅, 지금 현실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그런 부정적 현실 속에 있는 거야. 부정적 현실. 됐죠? 부정적 현실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떠나고 싶은 거야. 윤회사를 믿지 않았지만 이승에서 새로 변신할 수 없다면 내 새에서라도 새가 되어 태어나고 싶었다. 인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새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새와 나를 바꾸고 싶었다. 선택권을 준다면 새 중에서도 시베리아나 저 툰드라가 고향인 도요새가 되어 높게 멀리 날고 싶었다. 그러니까 그냥 떠나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멀리 떠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큼 현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현실에 대한 그런 부정적 인식이 무척 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동진강 하구로 내려가서 삼각주 갈대밭을 제 목과 남쪽으로 뚫린 큰 길을 접어들었다. 한쪽으로 바다를 낀 그 길로 500m쯤 내려가면 해안 경비군 파견대가 있었고, 다시 그만한 거리를 더 내려가면 웅풀이란 옛 포구가 나섰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적만도,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 과거 이야기 하고 있는 거, 과거 이야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텐데 일단 가볼게. 고등학교 다닐 적만도 축항에 소형 발동선이 닻을 내렸고 모래펄에 그물이 어수선하게 널렸던 웅포리였는데, 내륙 쪽에 공단이 조성되고 난 뒤 이제 포구가 아니었다. 동남만 연안이 폐수오염으로 고기가 잡히지 않을 즈음, 자 동남만 연안이 폐수오염으로 고기가 잡히지 않을 즈음 웅포리의 포장도로가 닦이자 그곳은 유흥가로 변했대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하나 알 수 있어. 결국에는 산업화 도시화가 문제인데, 그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환경은 파괴되어 갔고, 환경은 점점 파괴되고 오염되어 갔고, 오염이 심각했고, 또 하나 그와 함께 지금 여기 있는 이 고향의 모습도, 고향의 옛 모습도 상실하게 돼버린 거야. 옛 모습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불과 3년 전이었다. 처음 어민들이 해변가에 포장주막을 차리고 즉석 매운탕과 생선회를 팔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어민들은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으니 이제는 매운탕과 생선회를 팔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오염이 심해지니까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물고기는 부근 어촌에서 받아왔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생계 유지를 위해
삶의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삶의 방식에 변화가 생긴 거야. 예전 삶의 모습은 다 사라진 상태. 그러자 작업복에 안전모를 쓴 공장 기술자들이 출퇴근용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웅포리로 몰려왔다. 장사가 쏠쏠이 잘 되자 버스 노선까지 생겨났다. 돈깨나 만지는 시내 투기꾼들이 웅포리에 여자까지 갖춘 큰 방석집을 벌였다. 웅포리는 대박, 단박, 소문난 유흥가로 발전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여기서 뭐 했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요약적 제시의 결과 지금 여기는 이 환경이 너무나 파괴되어 버린, 그러니까 산업화 도시화의 문제점, 산업화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나는 웅포리로 가는 참이었다. 그곳으로 가면 내가 늘 찾는 집이 있었다. 유흥가에서 좀 떨어진 암벽 아래 아바이집이라는 해묵은 소집이 있었다. 자, 여기는 이 아바이집이라는 해묵은 소집이 있어. 여기는 이 아바이집은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나왔던 그 유흥가와는 다른 공간으로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 보면 아버지와 소통하게 되는 공간이 돼요. 아버지와 소통하게 되는 공간이 돼. 요 지금 나올까 이제 이 장면이 갑니다. 해묵은 소집이 있었다. 7순에 가까운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소주에 매운탕을 파는 드라는 주막이었다. 그 할머니는 강경남도 함흥에서 6.25 전쟁 흥남철수 때 피난 나온 38 따라지로 나는 그 술집을 아버지로부터 소개받았다. 서울서대가 낙향했을 무렵 어느 날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아바이집으로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는 이 아바이집으로 간 거야.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됐냐면 과거 회상이 시작됐어요. 과거 회상이. 자, 과거 회상이 시작된 부분이야. 이제 너도 아비와 같이 잣나눌 나이가 된 것 같아. 지금 이게 약간 말을 더듬어야 돼. 너가 어릴 적에 나는 사실 오늘같이 이런 날을 기다린 셈이지. 자식과 술잔을 함께할 날 말이야. 나 내맺힌 과거사를 들어줄 역시 맏아들밖에 없으려니 하고 말이야. 지금 여기서 말을 더듬고 있어요. 요렇게 말을 더듬고 있는데, 요렇게 말을 더듬는 것은, 지금 이게 말 더듬는 버릇이야. 말을 더듬는 버릇은 아버지가 매우 소심하고 소극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소심하고 소극적인 성격임을 알려줘요. 자, 여기서 내맺힌 과거지사란 건 뭐냐? 이 내맺힌 과거지사란 건 결국 아버지도 어디서 왔냐 하면 북한에서 왔거든. 그래서 분단으로 인한 고향 상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는 이 아바이집이란 곳은 결국 아버지의 과거와 연관이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집 주인이 아버지하고 처자가 비슷하거든. 아버지와 처자 비슷해. 목루에 소주병 놓고 마주 앉아 아버지와 나에게 말했다. 그날 난 아버지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가 동해를 볼 때 느끼는 의미와 도요새를 왜 사랑하느냐를 처음으로 가슴 깊게 새겨들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해를 볼 때보다 보는 의미, 도요새를 왜 사랑하느냐 할 때 가슴 깊게 새겨 들을 수 있었대. 이해됐죠?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 말은 동해를 볼 때 느끼는 의미나 도요새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 거야. 아버지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입니다. 내가 유행군 포로가 되자 나는 곧 전향했어. 나는 그 뜻했다 국군으로 자원 입대한 셈이지. 6개월 뒤 금화전투에서 훈장을 받고 난 육군 소위로 승진되었어. 그때가 일사후퇴 끝난 뒤였지. 그로부터 다시 고향 땅을 못 밟고 말지 않았는가. 고향 땅이 수복되면 가족 데리고 이남으로 내려오려 꿈을 꿨던 게 모두 수포로 돌아왔어. 내가 변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야. 껍질 깨고 세상으로 나오르던 병아리가 다시 달걀집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으니까. 이미 원상태 복귀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랄까.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여기서 뭐냐면, 자, 결국에 아버지는 이렇게 고향에서 이렇게 남아나 올려던 이 모든 꿈들이 가족을 모두 버려놓고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있었고, 결국 껍질을 깨고 세상으로 나오던 병아리가 다시 달걀집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으나 이미 원상태 복귀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라는 것은 결국
이런 경우라는 것은 결국 지금 주어진 현실에 대한 아버지의 불만과 그 다음에 거기서 느꼈던 상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지금 이건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비유적으로.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수첩을 뒤지려니 낡은 편지봉투 하나를 집어냈다. 아버지 손이 떨렸다. 나는 아버지가 또 다른 고향 통천에 두고 온 조부모님과 두 삼촌, 고모 두 분과 함께 찍은 옛 사진을 보여주는 줄로만 알았다. 나는 이미 그 낡은 사진을 수십 차례 더 보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꺼낸 사진은 명함 크기의 그 가족 사진이 아니었다. 색날과 누렇게 빛바랜 우표만한 증명사진이었다. 자, 여기 증명사진이야. 넌 이제 이해할 거야. 이 사진 보더라도 나를 미워하지 않을 줄. 아버지는 그 사진을 내게 건네주었다. 모서리는 이미 닳았고 거북등같이 가로 세로 주름마저 진 색바랜 사진엔 처녀 얼굴이 박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는 이 증명사진은 어떤 처녀가 있는 사진인 거야. 결국에 이게 통천에 계시는 옛 약혼자군요. 다시 말하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면서 아버지의 약혼자, 지금 어머니 아니지, 약혼자 사진입니다. 그 약혼자가 그리운 거야.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자, 여기까지 다 됐나요? 병국의 아버지는 철새가 도래할 때면 새를 보며 이북의 기억을 돌리고 그 시간만을 살아있다고 느낀다. 병국의 어머니는 그런 남편과 학생운동을 하다가 대학에서 재학된 병국이 경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새떼나 보러 다닌다는 것을 못마땅해하고 여긴다. 하루는 병국이 군에 억류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자신을 데려온 아버지에게 병국은 새를 집단으로 죽은 사건을 조사했었고 병식이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여기서 병식은 동생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냐면 새가 집단으로 죽은 사건, 이게 여기는 여기서 중심 사건이 되겠고 그 사건에 지금 동생이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 그날 석교천 방죽에서 말이야 새를 독살하고 오던 길이었지. 자, 이게 이제 병식이한테 하는 말이겠지. 그래서 그게 뭘 어쨌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게 뭘 어쨌다는 거야. 장난 아니야 지금 얘.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질 못해요. 느낌이 없어요. 병식 표정에서 비로소 장난기가 사라졌다. 그는 조금 전 얘기의 종호처럼 아주 당당한 얼굴이었다. 뻔뻔스런 자식, 언제부터 그 짓 했냐? 그건 그렇고 왜 새를 죽여? 죽인 새로 뭐래? 병국의 목청은 높아졌다. 그러니까 높았다는 지금 화가 난 거죠. 주모가 술 주전자와 안주를 알아왔다. 나 원 별 말코 같은 소리를 다 듣는군. 아니, 나라는 새도 임자 있나? 형, 이 지구에 나는 새를 몽땅 사들였어? 아니면 형이 매입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라. 날아다니는 새도 임자 있나? 이 지구에 나는 새를 누가 몽땅 사들였냐? 아니면 형이 매입했다는 거냐라는 이 말에는 여기는 이 새를 뭐로 생각하고 있냐면 어떤 생명체보다는 어떤 물질적, 경제적 가치의 수단으로 여긴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 물질 만능주의가 가져다준 문제점이 되겠죠. 자, 병식이 스테인리스 잔을 형 앞으로 밀었다. 자네 술을 쳤다. 형, 무슨 한잔 꺾지? 형제 우정을 위해서. 누가 내게 그런 일을 시키고 있어? 그 사람보다 돼! 형국이 술잔을 밀며 소리쳤다. 왜 그래? 두rum이나 끈악새 같은 보호조가 아닌 흔해 빠진 잡새 죽였다고 고발할 테야? 나라는 새 잡아 박제해서 호구 있는 건 죄가 되고. 자, 여기서 봐라. 여기에 날아가는 새를 요렇게 날아다니는 새를 박제해서 호구 있는 건 죄가 되고 할 때 요게 결국 여기는 이 새들을 죽인 이유가 되겠네. 그래서 지금 요렇게 표현한 것이 결국 여기서 병식이 새를 죽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돈 많은 놈 화가 낸 사냥촉으로 새를 잡아 영양 보충하는 건 죄가 안 된다 이 말씀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새를 잡아먹는 게 그게 더 좋아하냐. 병식이 고웃음을 치곤 술을 들이켰다. 이 지구상의 희귀조가 모두 멸종되는 거 너도 알지? 인간이 새로운 새를 창조할 수는 없어. 그 개떡 같은 이론은 집어치워. 내가 알기로는 이 지구상에는 30억이 넘는 새들이 살아. 그중 내가 50마리쯤 죽였다고 치자.
그게 형은 그렇게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생명의 가치를 그냥 이게 계산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형은 그게 안타까워 이 말은 결국 생명의 가치를 계산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숫째 참새구이도 없애버리지 뭘. 가축인 닭도 진화를 도와 하늘로 해방시키고 지금 여기서 요런 건 비아냥거리는 거지. 참새구이도 없애버리고 가축인 닭도 진화를 하늘로 해방시키고 하는 것들은 다 형의 말에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비아냥거림. 자, 그랬더니 그 뒤에 박제하는 놈을 못 되겠어? 병고이가 의자에서 일어나 아우 멱살을 틀어지었다. 추모가 달려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계시다는 술집에서 웬 행패냐고 추모가 다그쳤다. 자, 요렇게 이제 형 동생하고 싸우는 거야. 자, 내용 대충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 요걸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예를 좀 하자면, 인물 관계를 좀 정리를 하자면, 아버지는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아버지는 실향민이에요.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병국은 자유인이 되고 싶어. 자유인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새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새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기는 병식이는 여기는 이 새를 경제적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인물관계가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인물관계가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작품에서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 특징들 보면 일단 대화를 통해서 지금 대화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요약적 제시도 있지만 결국에 지금 여기에 중간중간에 쓰여져 있는 요약적 제시나 혹은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여기 인물이 겪었던 내력을 알려주고 있다.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두 번째. 요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고 있죠. 됐죠? 여기서 중요한 인물들은 모두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그것이 결국 갈등이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갈등이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아버지와 나의 대화고 그 다음에 B는 나와 병식의 대화가 되겠지, 그지? 병식의 대화. 그래서 지금 요거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처음에 역순행적 배치라는 것은 A는 되지만 B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1번 안 되고, 2번에 A와 B는 모두 공간적 배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그랬는데, 여기서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지만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어떻게 생긴지 묘사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안 돼. 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A는 외향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외향묘사 한 적 없어. 설명을 통해서, 이거 한 적 없지요. 이야기 속 서술자의 회상을 통해 이야기 밖 서술자의 관찰자적 서술을 통해.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봐라. 앞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자, 여기에서 나라고 했고, 여기는 지금 보면 병국이라고 이름이 나왔어. 즉, 다시 말하면, 여기는 A 부분은 지금 1인칭을 통해서 서술했다면, B는 3인칭을 통해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간에 서술자의 교체가 일어났다라고 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해. 그래서 1인칭과 3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점의 변화가 생겼어요. 시점의 변화가. 내적 독백 이런 거 없고 대화를 통해 갈등이 심화되는 거 맞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그렇지. 요거 5번은 중간에 보면 그렇죠. 이거 내적 독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 왜냐하면 중간에 생각해 보니까 지금 넘어가려다 가다가 중간에 보니까 요런 것들은 다 내적 독백이 될 수 있겠지. 그러면 내적 독백이 될 수 있으니까 되는데 갈등이 심화되는 게 아니라 해소가 되는 거죠. 이거는 오히려. 자, 그 다음에 2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감추고 살아온 약혼자가 있었음을 병국이 알게 되는 장소다 그랬는데, 자, 문제는 병국이가
약혼자시군요 하는 거 보니 여기서 감추고 살아온 게 아니라 병국이도 이미 알고 있었다. 약혼자시군요라고 했잖아. 됐죠? 자, 그 다음 3번 갈게. 3번. 보기를 참고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정답 바로 할게요. 정답 5번인데. 병국이 멱살을 틀어지고 병씨가 대립하는 모습에서 정치적 자유가 억압된 시대 현실. 이게 뭐 억압된 현실하고 상관이 없어요. 병씨기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거야.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자면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사람과의 갈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군요. 자, 여기는 이 작품 마저 잘 정리하시고 중간에 서술자의 교체가 일어난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